들었어. 자꾸 왜곡시키지 마요. 저번 주 여자친구랑 다른 여자친구예요. 하여튼 몇 번? 페이지랑 번호. 하다가 대가리 터지면은 뭐 딴 건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잡혀 있겠지. 원래 양적 관계만 하다가 대가리 터지기도 쉬운 일 아닙니다. 공부량이 충분히 많아야 되는 거라. 아무튼 양적 관계 페이지 우리 몇 번까지 했었지? 얼추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70 아니 66번? 오 70대까지 했었어? 71번. 맞아 72번 70번 했던 거 기억난다. 71번까지도 했구나. 그럼 72번부터 오늘도 뭐냐 양적관계 쭉쭉 풀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인가? 그럼 숙제부터 정해놓고 가볼까요? 일단 50쪽에 72번, 51쪽에 72번인데 숙제는 또 그 뒤에 연달아서 계속 이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분자 구조 다음이면 어디냐? 산염기산환원이냐 이제? 안 되는데. 중화 반응은 아직 못 했는데. 동적 평형이네요. 구조와 구조와 극성을 이번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네. 그럼 구조와 극성 해. 왜냐면 중화 반응을 근데 3모 전에 중화 반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차라리 구조와 극성은 니들이 그냥 하더라도 중화 반응. 이번에 중화 반응 숙제를 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도 그 중화 반응 엄청 어렵던데. 어렵지. 당연히 중화 반응이 제2킬러예요. 제1킬러가 양적 관계고 제2킬러가 항상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당연히. 좀 이상한 모양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3모 전에는 연습을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너가 풀어야 될 거야. 중화 적정부터 여기 바로 하게 215부터 하면은 여기 몇 번까지 있니? 혹시 지금 많이 넘겨본 사람 없니? 중화 반응 몇 번까지 있는지? 46? 46문제밖에 안 돼? 67, 67. 67문제? 되게 많네. 뒤에는 33.5 어때요? 일주일치 숙제로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앞에는 별로 안 어려워. 뒤에가 어차피 오히려 너무 어려운 쪽은 너네 빨리 풀잖아. 별표 그리는 시간만 들잖아 어차피. 허세는 안 풀어오잖아. 풀어 이거. 머리에도 뼈가 있네. 아니 당연히 머리에 뼈가 있지. 척추처럼 있는데요, 뼈. 그거는 너 진화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네 개처럼 돼 있네요, 뼈. 계속 만지다 보니까 느낌이. 신비오트 베놈이다. 역시 신기한데. 몰라? 진화한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진짜 너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닐지도 모르지. 그걸 뭐라 하죠? 가마만 같아요. 거기 진짜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너? 뼈가 이렇게 자라. 뿔이 잘하는 거지. 갑자기 뿔이 자라더니 이세카이로 이제. 돈 많이 벌 때. 민망하네. 자, 아무튼. 자, 51쪽에 72번부터 그러면 시작. 나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저거 녹화를 틀어놓고 잡소리를 했네. 재밌는 얘기가 잔뜩 들어왔겠네. 뿔이 자라서 이세카이로 날아가는 얘기요? 자, 그래서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알아는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양적 관계 문제 풀이에 대해서. 알아는 듣고 있죠. 근데 그걸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죽고 일주일 뒤에 리셋돼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뒤에 리셋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화학만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 했거든요, 지구과학. 그러니까 2, 3일 내로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꼭 다시 복습을 하세요. 그래야 그래야 니들이 뭘 얻지. 그냥 뭐 들은 걸로 뭘 얻겠어. 그리고 그 일주일 뒤면은 다 날아가니까 그걸 대비해서라도 영상을 올려주는 거니까 보면서라도 해.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A 더하기 2B가 2C가 되는 반응식이고요.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T1, T2, T3, T3, 그러니까 얘는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지나는 건 맞고, 그리고 T4가 반응의 완결점인 것까지도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반응의 시작점에서 A하고 B의 질량이 동일하네요. 요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뭔가 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내 기억으로 그렇게 막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 9월 문제다 보니까 기억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A 더하기 2B가 2C야. 자, 이런 식의 식을 적어놓고 자, 여기서 진행을 할 때 자,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이 처음에는 같았어. 그리고 그때 전체 기체의 양이 X몰이야. 근데 저 X몰은 당장 이용해주기에는 조금 뭐 껄끄럽긴 하겠지. 사실 이거는 좀 그냥 무지성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처음부터 그냥 딱 바로 푸는 방법이 보이면 모르겠어.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푸는 방법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푸는 방법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 A의 질량을 그냥 W 이렇게 잡고 그럼 B의 질량도 이렇게 W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일단 구경이나 좀 해보는 거야. 시작했을 때 얘는 어차피 A분의 W, 얘는 B분의 W라는 몰로 될 거니까. 얘는 구경을 하기 위해서 식을 잡은 거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 이러면 그냥 얘네들만 조금 치환해서 딴 걸로 써줘도 편하게 좀 풀 수 있겠죠. 식만 좀 편하게 바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한계 반응물 하나를 찾아놓고 걔가 다 쓰일 때 해서 식을 전개하고 끝내버리잖아. 근데 얘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 문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T2 시점, T3 시점, T4 시점 이럴 때는 T4가 되기 전까지는 T1, T2, T3라고 하는 각 지점은 당연히 반응물 모두가 남아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조금 복잡한 점이라고 하면 좀 복잡한 점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데 이런 류의 문제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B 사라지는 양과 만들어지는 C의 몰수는 항상 같아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위에 주어진 정보는 질량 정보예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라고 하는 질량 정보가 주어져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밑에 있는 정보가 전체 기체의 양, 몰수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근데 그 몰수 정보에 대해서 어때야 되냐면 사라진 B의 개수와 만들어진 C의 양은 같아. 그러니까 몰수의 변화량은 오롯이 누구의 변화량이야? A의 변화량이야. 그치? 이걸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다른 건 몰라도 어차피 사라진 B의 개수와 만들어진 C의 개수가 같으니까 A가 줄어든 만큼이 저 몰수의 변화량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순간, 그렇게 알아놓고 난 순간 우리는 뭐까지 그냥 약간 양아치처럼 해버리면 좋냐면 그냥 저기 주어진 전체 기체의 양 몰 저거를 상대값으로 놓지 말고 절대량으로 풀어버리지 뭐. 왜냐면 우리가 x, y까지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상대값으로 풀려고 하면 일일이 다 비례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량으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자,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냐?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어렵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x와 y의 차이값이 a의 몰수인데 그걸 지금 당장 쓰긴 어렵고 이게 L1, T1하고 T2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좀 편하려나? T2하고 T3가 좀 더 편하려나? 그냥 뭐 어디가 편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 지점 하나 잡아보죠. 자, T2하고 T3를 지점으로 잡아봅시다. T3? T3 괜히 지우지 말고 냅둘 거예요. A분의 W, B분의 W 그냥 이대로 놓고 얘는 이거를 T3만큼 진행했을 때까지 여긴 당연히 시간이 0일 때니까 0에서 T3까지 반응을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T1까지만 진행을 해봐도 되는데 T3까지 일단 해볼까? 약간 선택장애 오네요.
T1까지 일단 해보고 나서 고민합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내가 기억나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로는 이거 T1하고 T2, T2하고 T3 이걸 비교해서가 더 풀기 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냥 해봅시다. 일단 감이 잘 안 와. 내가 그렇게 풀기로 해놓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괜히 이것저것 적지 말고, 자, 여기 그냥 T1 여기다 T2 이렇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해볼게. 자, 왜냐면 우리가 이걸 T1, T2의 차이로 잡게 되면 여기서 사용된 A의 몰수가 0.3몰이다를 아예 써버릴 수 있게 되겠지. 왜냐면 T1에서 전체 몰수가 7몰이었다가 T2에서 전체 몰수가 6.7몰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A의 몰수를 원래 A몰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A 빼기 0.3이 될 거고요. 얘를 원래 B라고 놓게 되면요. 얘는 B 빼기 0.6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얘도 원래 C의 시작량이 있으니까 네모해서, 아니 C라고 잡을까? C라고 그냥 대충 잡아놔 봅시다. 그리고 얘는 이제 플러스 0.4가 되겠죠. 0.6이 되겠죠. 그럼 얘는 C 더하기 0.6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다? 7이다. 뭐 이런 정보는 적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밑에 거는 또 적을 필요는 없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을 이용해 주는 거지. 여기서 전체 기체 몰수 T1 시점에서 전체 기체의 양이 7몰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저 8분의 7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A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A분의 B인가요? 그리고 B. 자, 요게 뭐다? 8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뭐 깔끔하게 나오진 않는 느낌인데, 얘도 일단 저거는 봅시다. A 빼기 0.3 A 분의 B 빼기 0.6 B가 6분의 7인가? 9분의 7. 9분의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됨? 이거 신박하게. 뭐 그렇대요.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T2, T3도 또 해봅시다. 자, T2, T3에서는 A가 몇 몰 쓰일 거예요? 0.6몰 쓰이네요. 그러면 얘가 또 0.6몰만큼 더 쓰이고요. 얘는 빼기 1.2네요. 그러면 더하기 1.2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T3일 때는 A 빼기 0.9, B 빼기 1.8, 그리고 C 더하기 1.8 이런 식으로 식이 잡히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쓸 수 있냐면 A 빼기 0.9 A 분의 B 빼기 1.8 B,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는 8B는 7AA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저렇게 되고 요거는 그냥 A분의 B를 그치? 그게 훨씬 편하겠지? A분의 B를 그냥 저렇게 바꿔서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겠다. 그쵸? 그럼 결국은 이거 연립하면 A분의 B가 8B분의 7A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대입해주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나타나게 될 테니까 A, B 값 나오겠네. 그치? 그쵸? 그래서 그냥 요거 연립해줘서 스몰 A, 스몰 B 값 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적어도 A분의 B가 몇인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일단 배고파? 안 나오. 그냥 뭐 제가 구해놓은 거에 없으니까 구해봅시다. A분의 B는 8B분의 7A. 근데 그래도 이거 계산 자체는 더럽다. 그쵸?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해도 더러운데? 하기 싫다. 숙제 안 해온 선생님이 딴지 대신 아니 님들 다 같이 하세요. 왜 니들은 안 하고 계산을 나한테 다 시킴? 노트가 없는 선생님의 그림이죠. 여기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뭐? B-0.6을 이렇게 하고 저기다 넣으면은 안 지워지나? 아니면 아이씨. 제곱이 되는구나. 들어. 아닌가? 지워지지 않아요? 저거를 B-0.6 이거를 넣은 땡땡 하고 저기다가 넣으면은 A-0.3이 지워지지 않나요? 라고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A-0.3이 어떻게 지워지는데 뭘 어떻게 대입하면? B-0.6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저거를 전개를 안 하고. 이거를? 아니요, 그 아래 거. 이거를? 그러니까 B-0.6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고 그다음 저 안에 넣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헛소리 했어요. 너가 해봐라. 하고 있어. 뭐 어떤 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B-0.6 있죠? 응. 그거를 저기다 넣는 거예요. 저기다 어떻게 넣어? B-0.6이 0.6 상태로 바꿔서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9A분의 A-0.38B 이 상태에 남아있는 거를 하면은 저걸 저 안에다 집어넣어서 안 지워지나? 지워지지 않아요? 뭐 아무튼 뭐 어떻게 풀든 그게 더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데. 아니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 어? 9분의 7 저기다. 그 글씨가 9분의 7이 나온다고? 저 아래식에다가 아래식에다가 대입한다고? 이미 이걸 아래식에다 대입한 건데 이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9분의 7을 이용하고 있는 식인데? 우리한테 남은 식은 저 2분의 1짜리 식이야. 아 그래요? 지워지는 건 당연히 지워지는 거지 그거는. 어쩐지 뭔가 지워지면 뭔가 안 남을 것 같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고 있네. 아이 됐어. 나 그냥 이거 어차피 푸는 방법 자체만 그냥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고 그냥 제가 풀어둔 풀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조금만 바꿀게요. 그냥 저는 A, B, C 이렇게 안 잡고 제가 작년에 풀어둔 풀이를 이용하면 작년에 내가 구해준 숫자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만 바꿀게. 숫자만. 사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접근할 거예요. T1일 때에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6, 플러스 0.6 이거 이용해 줄 건 마찬가지인데 이 접근을 그냥 아예 이 T1일 때 기준으로 여기다가 A에 여기다가 7W B분의
8W? 아닌데 8W 7W 바뀐 것 같다. 얘가 8이고 얘가 7이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1일 때 기준으로 아예 푼 거지. 왜냐면 0일 때 기준으로 풀면 WW 똑같이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때 전체 기체의 양을 모르니까 식을 못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T1을 시작점처럼 생각을 해버려서 여기를 이제 뭐 8분의 7 요거를 이용해서 얘가 8W, 7W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작년의 식을 이렇게 세워서 썼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효율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것보다 식을 편하게 세울 방법은 얼마든지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게 식은 더 편할 수도 있어.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풀어놓은 걸 보고 적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A분의 8W 빼기 0.3이 되겠고요. B분의 얘는 7W 빼기 0.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3에선 T3 가는 과정은 마찬가지지. 여기는 이제 빼기 0.6 빼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야. C 같은 경우는 당장은 신경 안 써.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용해주고 있는 건 저 질량 요쪽을 이용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A 빼기 8W 빼기 0.9가 되겠고요. B분의 7W 빼기 1.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까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얘 A, B, 얘 A, B,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 얘는 스몰 A 빼기 0.3, 얘는 스몰 B 빼기 0.6. 얘는 스몰 A 빼기 0.9, 스몰 B 빼기 0.1.8.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A분의 B가 몇인지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8W 빼기 0.3A 이렇게 되죠? 얘는 질량이 이렇게 되잖아. A의 질량이 이거고요. 그다음 B의 질량은 7W 빼기 0.6B. 개인적으로 어차피 얘는 분자량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도 숫자가 좀 편하게 나오네. 그렇지? 분자량 곱하기 해도. 아무튼 이게 9분의 7이냐? 7분의 1이냐? 9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식 하나와 T2와 관련된 식이죠. 그리고 T3와 관련된 식은 8W 빼기 0.9A 그리고 7W 빼기 1.8B는 2분의 1. 자, 이렇게 둘을 연립하면 아예 깔끔하게 7A는 8B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좀 뭔가 그냥 괜히 미지수만 뻥튀기 해놓은 느낌이라 갖고 기분이 나빴던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나옵니다. 식 자체는 A, B 그런 미지수 추가로 안 데려와도 되니까 우리는 오롯이 그냥 분자량만 계속 미지수를 이용해주면 되잖아요. 얘는 왜냐면 사실 W는 미지수처럼 보여도 저거 사실 미지수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양아치식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의 분자량을 8, B의 분자량을 7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A, 8, B, 7 잡았으면 C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죠. 몇이야? 제가 할게요. 그때 했던 거 11. 11 맞아? 맞아. 맞아요? 그때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C의 분자량 구할 수 있죠. A의 분자량이 8이면 얘 8이고 B의 분자량이 7인데 그게 두 개니까 14 더해서 22가 반응 전의 총 질량. 그만큼이 반응 후에도 질량 보존되어야 되니까 반응 후에도 22g. 근데 그건 C2몰의 질량일 거니까 C1몰은 11g. 그렇죠? 그래서 C의 분자량이 11이라는 것까지 다 분자량 구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마저식을 세우면 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얘 뭐야? 제일 처음에 있었던 A 더하기 2B가 이 C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A의 분자량 8하고 B의 분자량 7이고 C는 11이고 이렇게 잡았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는 T1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W몰, 얘는 W몰이네요. 그렇죠? 몰수도 같네. T1 기점으로. 그런 거 어우 씨 뭐야? 뭐지? 뭐야? 깜짝이야. 아무튼 자 여기서 기점으로 뭐예요? 같은 거 맞잖아. 왜 A하고 B에다가 그냥 8하고 7 대입해 준 거니까. 그러면 T1 시점으로 했을 때 얘가 W 얘가 W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아이 배고파라. T4일 때를 먼저 하는 게 낫나?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여기 시작할 때 여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T1일 때를 처음인 것처럼 해서 문제를 풀어버렸으니까 이 위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 위에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얘가 얼만큼 쓰였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빼기 x, 여기 빼기 2x, 여기 더하기 2x 이런 식으로 쓰였어야 되겠네요. 얘는 x가 미지수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 문제? 그러면 n으로 잡을까요? 얘는 빼기 n, 빼기 2n, 더하기 2n 이렇게 잡을까?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얘는 원래 w 더하기 n이었고 얘는 w 더하기 2n이었고 얘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엔. 그치? 얘는 처음엔 원래 0이었어. 그럼 여기 2n이 되고요. 그럼 얘는 2n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긴 2n 플러스 0.6이 됐을 거고 여기선 2n 플러스 1.2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T4까지도 잡으려고 하면 이제 다 대입해서 잡으면 잡히겠지. 그러면 잡아볼까요? 자, T3 기준으로 했을 때가 이거 이제 숫자 다 바꿔주자. 여기 대입하면은 이거 W가 되겠고 그러면 이거 W 빼기 0.3 이거 W 빼기 0.6이었고 이거 W 빼기 0.9였고 이게 W 빼기 1.8이었네요. 자, 그러면 한계 반응물 누구? B지? 이건 무조건 B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거 T3지. T4까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뭐 해주면 되노? 신고합니다. 왜요? T4까지 했을 때 식을 세우면 깔끔해 보이진 않는다. 차라리 돌아가서 이거나 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뭐나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냐면 그냥 여기 질량 이용해 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요거 질량. 왜냐면 거기 질량 같다였잖아요. 처음에 질량이. 그럼 요거 질량으로 바꾸면 여기다가 분자량 곱해주면은 A의 분자량이 아까 A의 원자량이 아까 8이었죠? 그러면 8W 더하기 8N이랑 얘는 7이었으니까 7W 더하기 14N이 같아야 돼 라는 걸로 식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W는 6N이라고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사실 W 자리에다 6N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버려도 돼? N다 사실 날려버려도 상관없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찝찝하다. 날리지 말자. 그래서 W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W는 6N 이렇게 해서 이제 6N으로 다 통일해 놓고 나면 그럼 이제 이것도 6N이 될 거고 이것도 6N이 될 거잖아. 이제는 그냥 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B가 다 쓰여 한 다음에 비례식 이거 뭐야 해서 식전개하면 다 풀리겠지. 그래서 X값 Y값도 구해지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겠네요. A는 B라는 식이 나왔어. 아까 그래서 스몰 A는 스몰 B. 자,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72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작년에 이거 내가 풀이 다 스캔 떠놓은 거 있거든. 내가 이거 공책 뭐 요거를 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근데 72번은 진짜 난생 처음 봤어요. 사실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건 은근히 많았거든. 가끔 나왔어 한두 번씩. 근데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몰수를 매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건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확률이 높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연습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통수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작년엔 9월에 나왔지만 올해는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굵직한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또 통수치로 나올 확률이 좀 있다. 6월, 9월, 뭐 3월 이런 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능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봐두기는 합시다. 우선순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있어요? 돼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카톡방에는 카톡방에다 올리면 되잖아 파일은.
아무튼 7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 근데 저희 저번에 71번 하다 말았어요. 70 하다 말았어? 쌤이 기발하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라서 그렇구나. 작년 6월이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갑시다. 저 기발한 방법 없어요 아직. 아직 생각을 못 해가지고. 73번 일단 넘어갈게요. 71번은 좀 차차 합시다. 73번 보면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A 더하기 B가 CC가 되는 반응인데 표는 실린더에 A 더하기 B 이거 고난도긴 한데 그래도 합시다. 읽기 시작했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자, A의 질량이 1, B의 질량 2에서는 3이고 3에서는 4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뭐 B의 질량 같은 경우는 W 더하기 2. 이 W 더하기 2가 좀 띠껍네요. 일반적으로 우리 W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얘를 N몰 이렇게 잡아버릴 텐데 W 더하기 2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하게 됐지. N 더하기 2몰 이렇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아마 높은 확률로 그냥 A하고 B의 분자량을 직접 미지수로 잡으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거를 염두에 둔 문제인 것 같은 게 문제 이제 결과에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 그럼 A, B, C의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으면서 푼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뒤에 반응 후에 A 또는 B의 질량을 보시면요. 실험 1에서 A인지 B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5분의 4g이 남아야 되고 실험 2에서는 1g이 남아야 돼.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실험 1과 2와 한계 반응물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왠지 볼게요. 실험 1과 2의 한계 반응물이 똑같이 A라고 한다면 똑같이 B라고 한다면 만약에 B가 똑같이 다 쓰인 거야. 이런 결론이라면 결과적으로 남은 A의 몰수, 질량수가 2g 차이 나야 되겠죠? A가 원래 2g 차이 났으니까 반응 후에도 2g 차이 나야 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험 1과 2가 반응 전에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둘 다 A가 다 쓰였다면 그럼 뭐야? 남은 B의 양이 오히려 실험 2가 더 작아야 됩니다. 좀 행설수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실험 1과 2에서 한계 반응물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A가 다 쓰였어를 놔버리면 실험 2에 남은 B의 양이 오히려 더 적어야 되는 게 맞다고. A가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 탈락이죠. 그리고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놓게 되면 그럼 A가 2g 늘어났으니까 결과에 남는 A도 2g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탈락이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실험 1과 2의 한계 반응물이 달라라는 얘기고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은 A고 실험 2의 한계 반응물은 B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그렇잖아.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확인하는 어떤 단서들이 항상 주어져 있고 그 단서를 찾아내서 한계 반응물을 특정하는 것까지가 일단 굉장히 우선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특정은 했으니까 그걸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것도 필요하면 계산 좀 보고하게 미지수는 제가 해놨던 거랑 같은 걸로 잡읍시다. 21년 9월 7번 바로 이 정권에 20번 했다. 그냥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해놨네요. A의 분자량 A, B의 분자량 B. 그러니까 분자량 미지수로 잡고 해놨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합시다. 1년 동안 안 변하셨어요. 저요? 아니야. 이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안 풀었고도 있어. 그리고 1년 아니에요. 이거 얼마 안 됐어. 반년도 안 됐을 거야 이거. 제가 이거 풀이를 적어놓은 지가. 반년은 충분히 됐겠구나. 이미 수능이 한 반년쯤 지나가고 있네요. 작년 수능이 그래도 한 3, 4개월 지났으니까. 3, 4개월 아니지. 5개월쯤 지난 거 아니냐? 지금 수능으로부터? 수능 지금 281일 좀 남았는데.
그래 거의 반년 지났다니까. 작년 수능이 이미 작년 수능으로부터 이미 반년 지나왔어요 거의. 재밌고 신기하죠? 재미는 없어요. 아무튼 자 일단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A의 분자량을 A라고 잡고 해서 A분의 1몰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얘는 B분의 W몰 이렇게 잡아놓고 식을 전개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A가 한개 반응물이라고 확정을 지었으니까 얘는 A분의 1이 쓰일 거고요. 얘는 AA분의 B가 쓰일 거고요. 얘는 AA분의 C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B분의 W 빼기 AA분의 B가 되겠고 A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고 이게 뭐야? 실험 1에 대한 전개가 되겠고요. 자 실험 근데 여기 B가 아닌데. 옹화 그럼 훨씬 깔끔하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A분의 3하고 B분의 W니까 이번에는 이제 B가 한개 반응물이라고 했죠. 실험 2에서는 얘는 B분의 W가 그대로 쓰이면 되겠고 얘는 B분의 AW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얘는 더하기 B분의 CW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A분의 3 빼기 B분의 AW 이렇게 잡을 거고 얘는 B분의 CW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봅시다. 자 여기서 A 또는 B의 질량 그러니까 요놈 질량하고 요놈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의 밀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 마지막에 있는 이 C 밀도긴 한데 얘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같네. 이 밀도가 같은 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랑 밀도가 같다는 소린데 이건 뭐를 만났을 때 의미가 생기냐면 뒤에 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를 만났을 때 의미가 생기죠. 왜냐면 전체 부피가 2배잖아요. 전체 기체 부피가 2배지. 그러면 부피는 2배인데 밀도는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질량은 2배, 질량도 2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2배인데 밀도가 같으려면 질량도 2배여야 돼. 질량이 2배려면 애초에 몰수도 2배여야 되는 거지. 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A분의 C는 아니지. 곱하기 2는 B분의 CW 이렇게 놓을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맞아? 됐어요?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거 정리나 해볼까요? 그래 이거 일단 정리나 해봅시다. CC 날리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B가 AAW. 이 B가 AAW. AA 이렇게 적을게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저렇게 두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냥 질량이 어차피 2배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풀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 보면은 우리 이거 C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실험 1에서 C의 질량이 몇이냐면요. W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실험 2에서 질량은 W 더하기 2예요. C의 질량. 왠지 알겠지? 왜냐면 자 반응 전의 총 질량이 실험 1에서 W 더하기 1이죠.
그럼 반응물의 총 질량도 W 더하기 1이죠. 그 중에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5분의 4죠. 그럼 그걸 뺀 만큼 W 더하기 5분의 1만큼이 C의 질량이죠. 그리고 실험 2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2에서 이거 확실히 고난도가 많네.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무튼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실험 2는 W 더하기 3이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반응물이 1이니까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W 더하기 2g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아예 굳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것도 이 W 더하기 5분의 1 대 W 더하기 2가 1대 2라는 사실도 써먹을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질량비가 1대 2라는 걸 써먹었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뭐 값이 나와? W 값이 아예 나와버리겠네. 그래서 W 값이 5분의 8이 나와요? 5분의 8이 나온대요. 계산해봤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9대 18, 1대 2. 맞아요. 5분의 8이 나오고요.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10b는 그러니까 5b는 4ab 이렇게 나오나요? 4aab가 아니라 4a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밀도 직접적으로 이용해 주는 거는 한 거나 다름없지. 왜냐면 밀도 이걸 질량으로 구한 거니까. 근데 우리 전체 기체 부피를 직접적으로 이용해 주는 거 아직 안 해줬잖아.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더한 거 대 이거 더한 게 1대 2다라는 식으로 세워볼 수 있겠지. 물론 지금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저거 다 대입하면 좀 더 식이 다 간단해질 거잖아. 그래서 해봅시다. 일대인가요 1대 2.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정리하고 1을 대입하면 A는 5, B는 8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저거 대입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8A는 5B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계산 다 해놓은 나에게 감사해 하십시오. 나도 감사하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연립하는 거는 그냥 요거 정리하고 거기다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거 8A는 5B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린 이걸 통해서 그냥 A의 분자량을 그냥 5 잡아버리겠고 그 다음에 B 분자량을 8 잡아버리겠죠. 그리고 A는 2 뭐 이렇게 되겠지. 저기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됐지?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 대입해서 실험 3 가지고 전개를 하면 전체 기체 부피가 나중에 17인 걸 이용해서 미지수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계수인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의 밀도는 그냥 이건 비례식으로 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험 3 가지고 나머지 처리하는 거는 여태까지 했던 걸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 뭐야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고난도 딱지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러니까 제가 7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푸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랑 동일하긴 하거든. 근데 식 뽑아내기가 워낙에 복잡스럽잖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려서 어떻게 이걸
식 뽑아내는 걸 떠올리느냐의 차이인데 식 뽑아내는 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고요. 고난도를 계속 하지 말고 계속 고난도야 여기. 그리고 고난도가 아닌 거 몇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뭐야 이 끝이네. 87. 87, 88, 89, 90 하면 끝인데 얘네들은 실제로 그냥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89, 90을 이제 가장 맛보기로 풀어봤습니다. 89, 90은 쉬워. 90은 쉽지 않아? 기억 안 나. 근데 풀이가 있고 뭔가 이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쉬웠던 거. 아무튼 왜 고난도는 좀 나중으로 미룹시다. 그리고 차라리 지금 뒤에 중화 반응이나 골라서 좀 풀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좀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풀어오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괜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중화 반응이나 먼저 합시다. 그런데 잠깐 쉬자고? 염기성 좀 배출하고 될까요? 염기성을 배출하다뇨? 네가 배출하는 물질 중에 염기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암모니아 사람은 암모니아를 배출하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건 요소예요. 또 어렵다고. 224쪽에 36번 그러니까 중화 적정 문제는 사실상 이건 중화 반응 문제가 아니죠. 아예. 사실상은 그냥 이거는 몰롱도 파트의 문제에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분명히 몰롱도 파트를 진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거기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딱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X 몰롱도에 CH3COH 25ml의 물을 넣어 100ml의 수용액을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 사실 그대로 차례차례 쫓아가더라도 100ml 수용액의 몰롱도는 몇인지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몇이 돼요? 그렇죠? 4분의 X 뭐 요 정도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75요? 이거 0.75x라고 하지 않았어? 0.75x가 아니지. 100분의 7x. 없나? 부피가 4배가 됐으니까 25, 20. 부피가 4배가 됐으니까 4분의 x니까 0.25x. 자, 그래서 0.25x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가해서 만든 수용액을 40ml를 넣고,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가보면 내가 일단은 희석한 상태가 0.25x죠. 25x. 아까 네가 하는 짓 했다. 4분의 1을 0.4라고 적는 거. 자, 0.25x가 된 얘를 40ml만 취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바로 그냥 곱하기 1000분의 40, 그러니까 0.04 이렇게 해버리면 용질의 몰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저 그렇게 안 풀었는데. 네,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0.025x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물 넣는 거는 용질 몰수에 변화를 안 주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x몰 25ml. 왜 용질 몰수는 변화 안 줘요,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5ml면 0.025 아니에요? 25ml면 0.02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넌 용질을 구한 거잖아. 뭐 상관없어. 애초에 둘은 다른 방법이 아니야. 네. 둘은 다른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0.025x라고 해서 용질 양을 구해놓고 시작을 해버린 건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25ml 중에 40ml를 취한다 이렇게 푼 거야? 안 되는데 그러면? 네? 25ml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구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5분의 근데 같은 방법이야. 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X 몰롱도일 때에서 몰롱도를 구한 게 아니라 용질의 몰수를 구해놓고 그게 100ml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40ml를 취했다 이렇게 푼 거잖아.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몰롱도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린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요거를 이제 뭘로 적정을 했냐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0.2몰 농도짜리 NaOH로 적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0.2몰 농도짜리 NaOH 몇을 넣었을 때 적정이 됐냐면 40ml를 넣어줬을 때 적정이 된 거야.
그럼 이것도 몰수를 잡으면 얘는 0.2 곱하기 1000분의 40 이게 우리가 넣어준 NaOH의 몰수가 되죠. 그런데 적정이 이 시점에 됐다는 소리는 이거랑 이거랑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x 값이 몇인지 나오겠지. 오케이.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마에서 같은 과정을 또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중화 적정 문제는 사실 이게 뭐 말이 중화 반응이지 얘는 중화 반응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몰롱도 계산 문제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잘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중화 적정 문제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할 건 없고요. 아싸리 좀 요 선념기 중화 반응 문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고난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풀만은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싸리 고난도도 풀만하긴 한데 그래도 고난도가 아닌 걸로 우선적으로 좀 해봅시다. 64번 되게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 문제. 2023 수능 마지막. 아닌데? 2022 10월 학평이더라고.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왜? 64 뒤에도 있어? 아, 더 있네? 마지막 2023 수능 맞죠? 당연히 여기서 끊긴 줄 알아가지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64번으로 합시다. 왜 2023 수능 같은 핫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또 줘야. 중화 적정이 더 많네. 맛없어라. 아무튼 64번이나 합시다. 64번 표는 A 몰롱도짜리 XOH2에 B 몰롱도짜리 HY에다가 C 몰롱도짜리 H2Z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기억, 니은은 각각 B몰롱도 HY, C몰롱도 H2Z 중 하나이고 그 다음 수용액에서 XOH2는 X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그래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전부 다 이온화된대요. 자,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화 반응 문제는 왜 고난이도 그 고난도라고 적혀 있는 것까지 다 풀만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 양적 관계는 그 아까 본 것처럼 결국은 아무리 푸는 방법이 원툴이라고 하더라도 그 식을 뽑아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중화 반응 쪽이 좀 더 그 접근이 쉽습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걸 한다라는 측면에서 중화 반응 쪽이 좀 더 접근이 편한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화 반응의 문제풀이 방식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넣어준 산에 양이온이 몇 개고 음이온이 몇 개고 우리가 넣어준 염기에 양이온이 몇 개고 음이온이 몇 개고 이런 걸 다 나열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냥 결국은 이 방식으로 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방식으로 풀면 모든 문제를 산에서 양이온 몇 개, 음이온 몇 개, 염기에서 양이온 몇 개, 음이온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풀이 방법 자체가 좀 원툴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양적 관계보다 더 원툴인 것 같아서 전 중화 반응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양적 관계보다 중화 반응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화원에서 핵심 킬러 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가정 하에서 한 문제만 더 잡을 건데 뭘 할까요? 하면 저는 중화 반응 쪽을 하라고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쪽이 연습하기도 훨씬 편해요. 뭐가 됐든 자, 실험 1에서 자, A몰롱도 XOH2가 Vml래요. 그럼 우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XOH2가 A몰롱도인데 그게 Vml 있으니까 우리 이 밀리리터를 굳이 밀리리터로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걸 바로 어떻게 처리해버리냐? X2 플러스는 AV몰만큼 있고요. OH 마이너스는 EAV몰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지. 왜?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뭐니까? 몰수니까. 근데 물론 그때 원래 이 부피는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우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찝찝하면 뭐 하면 돼? 이 단위를 몰이 아니라 밀리몰을 쓰면 돼요. 너무 밀리몰이요? 밀리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선정적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AV라는 표현은 우리 이쪽 풀면서 진짜 많이 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자, 기억이 10이래.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둘 중 하나잖아요. B짜리 HY랑 C짜리 H2Z.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뭔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둘 다 해보면 됨.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 돼요. 자, 봐봐. 자, 얘가 HY라고 그냥 잡아놓고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HY니까 B몰 농도짜리가 되고 얘는 10ml 넣어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H 플러스가 10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가 10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양이온의 양 분의 음이온의 양을 했을 때 4분의 5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볼게요. 자, 얘는 이 결과가 산성인가요? 염기성인가요?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방법이 없지. 이것만 보고는 알기가 힘들어. 근데 이거 보시면요. 양이온분의 음이온이 4분의 5래. 이것까지 같이 보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성립하려면 얘는 산인가요? 염기인가요? 여기 사실 이것만 보고도 알기 힘들죠. 힘들어. 둘 다 그냥 식을 세워버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산일 때. 자, 산일 때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산일 때로 진행을 해보면요. 산일 때면은 얘는 뭐야, 양분의 음이냐 음분의 양이냐? 양분의 음이야? 양분의 음이네요. 그럼 양이온 수는 AV 더하기 아니지?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양이온 수는 10B 빼기 AV가 되겠고 음이온 수는 10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면 된다는 거야? 4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까먹었는데 그거 이렇게 똑같아지는 그냥 계산하세요. 왜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걸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차피 그거 금방 다시 익숙해져서 금방 다시 할 거야. 이거 염기일 대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얘가 염기일 대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 수는 AV, 음이온 수는 EAV죠? 이쪽에 일가산이니까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 산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산이어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양이온수 하면은 요거 뭐야, 양이온수 할 때는 이거 더하기 이거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얘가 염기면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없어. 그러니까 AV 그대로 올 거라고. 그리고 음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여기서 이거 빼는데 이걸 더할 거니까 여기가 일가산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염기랑 산을 섞었는데 염기성이래. 근데 그 반대쪽인 산 쪽은 일가야. 그럼 그쪽은 아예 무시해 줄 수 있는 거였잖아. 적은 쪽이 일가면 무시. 근데 적은 쪽이 일가가 아닐 때는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근데 그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아무튼 얘는 그래서 염기가 될 수 없어.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일 때는 일단 무조건, 요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산으로 성립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2가 될 테니까 8B는 10B 빼기 AV가 될 거고요. 그러면 AV는 2B 이렇게 식이 하나 잡히게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맞다면 우린 이에 대해서 어떤 전개를 진행해 줄 수 있게 되겠냐면 XOH2는 여전히 얘는 A 몰농도의 V 밀리리터니까 X2 플러스가 AV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EAV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얘가 HZ2가 되겠죠. H2Z인가요? HZ2는 말이 안 되죠. H2Z. 1에 H2Z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해본 다음에 이게 되면 그대로 다 구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돌아가서 이걸 H2Z로 바꿔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를 C몰 농도인가요 얘가? 화면이 자꾸 꺼져서 너희들이 얘기해 주는 게 좀 빨라요. C몰 농도 맞지? C몰 농도짜리 20ml인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H 플러스가 40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2 마이너스가 20C가 되겠네요. 맞지?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인지 염기인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뭘 안 줬네? 그치?
양분의 음을 얘는 안 줬어. 아 그럼 얘는 양분의 음을 안 줬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 띠껍긴 하네. 대신에 뭘 할 수 있어? 얘가 띠꺼우면 2번 지나쳐서 3번으로 가세요. 2번 지나쳐서 3번으로 가면 여기다가 이제 뭘 그냥 같이 여기 3 해서 HY 해서 여기다가 B몰 농도짜리 10ml H 플러스 10B Y 마이너스 10B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얘는 무조건 뭐니까? 얘는 무조건 산성입니다. 얘는 무조건 산이죠? 왜? 우리 이미 얘가 아까 산이라고 잡아놨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인데 거기다 산을 더 넣어준 개념이 되잖아요. 실험 3은. 그러니까 무조건 산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접근이 편해지겠죠. 얘는 무조건 산이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산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식을 전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40C 더하기 10B 빼기 AV가 양이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수는 10B 예. 이 AV가 되겠죠, 그냥. 어? 뭔 소리야? 아니 말 아니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 자식아. 자, 이거 더하고 이걸 빼는 거라고. 아 양분의 음이구나. 자,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거,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이온이니까 10B 더하기 20C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면 되는 거야? 6분의 7.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AV가 2B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가 8B 이렇게 잡힐 테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60B 더하기 120C는 그냥 무지성으로 할게요. 280C 더하기 56B 그러면 4B는 160C니까 B가 40C인가요? 너무 뭔가 숫자가 개 그지 같은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요? 아 근데 계산 실수가 있었을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한다. 근데 이건 그치? 저 위에 것까지는 완전 멀쩡했거든? 밑에 거 계산 실수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맞고 7 80C 맞고 56B 맞고 계산 실수 없는 것 같은데? 160C고 풀 수 있죠. 4B 맞고 0.01에 0.3 B는 일 수도 있어. 40C 뭐 그러면 뭐 계산 실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 결국 이건 마지막까지 다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y-하고 z2-의 몰농도의 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니까 그러면 싸발 이미 실전에 이미 이 정도 오면은 이걸로 밀고 가야겠는데요. 아니요 보통 왜냐면 이게 틀리잖아. 틀려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놓은 값을 다시 쓸 수 있어. 어차피 구해놓은 값에서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실전에서 이 정도 구해놓으면 이걸로 밀고 가야 되겠는데가 아닌 게 뭐 그건 니들이 나중에 해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아무튼 그냥 계속 해주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기 싫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음?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그냥 이제 계속 해주면 돼요. V 더하기 30분의 그리고 이게 Z랑 B, 요 Z랑 Y 합치면은 20C랑 10B니까 그냥 20C 더하기 10B 요거의 몰농도가 7이잖아. 이게 실험 3이에요. 7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험 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실험 2에서 Y는요 결국은 V 더하기 20이 전체 부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Y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Y나 Z의 몰수는 그냥
여기에서 구한 거 그대로 써서 여기 20C 그대로 데려다 놓으면 돼. 그치? 얘가 Y나 Z의 몰수가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자 이온이 아니고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대 이거가 5대 7이 되는지 구하면 아마 이거 답일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우리 온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얘가 그래서 계산 실수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요. 420C. 몇이냐? 21. 마이너스 나온다. 안 되지? 아니야, 계산 실수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걸 수도 있어. 애초에 Y랑 Z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계산 실수는 없어 보이니까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다 이렇게 풀어요, 원래 중화반응. 마킹하고 있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풀지 마. 너무 기간적이에요? 아, 왜 불평불만 좀 그만해.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풀었으면 44점이에요. 지금 이거랑 양적 관계 빼고 다 풀었으면 44점이에요, 이미. 이미 44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너네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지금 이거 더 풀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무조건 44점 이상,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1등급을 맞겠다라는 얘기로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푼다는 것 자체가. 앞에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얘네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오케이? 반대로 이걸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많이 사실 시간이 남게 됩니다. 얘기했잖아 아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킬러 2개 중에서 뭘 할 건지 선택을 할 때 중화 반응의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 잠깐 계산해 놓은 거 좀 봅시다. 작년 10월이니까 14. 아, 작년 10월이면 진짜 최근 문제네 이게. 이게 작년 맞아요. 교육청은 시험을 본 연도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평가원이랑 수능은 다음 년이 적히는 거지. 학년도가 적히는 거니까. 평가원이 뭐지? 이거다 이거. 아이고. 나 왜 이걸 여기다 붙여놨지? 스티커를? 20번 여기 있네. 아이고. 그래서 기억이 H2Z로 하면 맞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못 왔다라는 거고, 사실 이건 끝까지 와야 알 수 있다라는 게 좀 띠껍긴 하다. 보통 이렇게까지 오진 않아. 보통 첫 번째 과정에서 한 두 번째 식 정도 세울 때까지쯤이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 제일 처음 구하게 되는 연립방정식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데 얘는 그냥 그렇게 안 돼 있는 문제였던 거고, 사실 첫 문제로서 잘 못 집은 거긴 한데, 별로 안 좋은 문제를 집은 거가 되기도 했는데, 얘는 왜냐면 대신에 다른 단서를 쓸 수가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서였네. 작년에 나온 거라서 굉장히 새로 써먹는 단서였네. 그래서 내가 별표까지 쳐놨었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원래 XOH2가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아까 이미 봤던 것처럼 이제
OH2 자체가 음이온수가 양이온수의 2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일가산을 넣어주면 그냥 염기성인 상태로 봤을 때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확인을 했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바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양이온분의 음이온이 저렇게 안 된다라는 것만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캐치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네. 이거 해봐야 아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결국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단서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으니까. 뭐 아무튼 첫 풀는 문제로서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다시 그냥 정리나 해봅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 푸는 방법이나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보이면 좋아. 사실은 저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좀 쌓이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유형을 푸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처음부터 확률이 높은 곳을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증명을 해봐야 알아.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 확률이 높은 곳을 찾는 방법 같은 경우는 존재해. 그래서 얘는 이제 HY보다는 H2Z가 확률이 높은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잡아. 얘가 뭐가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잡아. 아까 이제 HY로 잡았으면 결국은 HY로 쭉 그냥 풀어. 그러고 해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멘탈이 털리면 뭐 별표를 치시든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풀면 중간에 계산이 잘못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생겨. 혹은 오류가 생겨.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어쩌고는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오류가 가장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사실 오류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인 건 맞아. 단지 너무 늦게 나왔을 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H2Z가 B다. 아니 기억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그럼 이제 또 얘가 C몰 농도짜리였나요? C몰 농도짜리고 그래서 C몰 농도짜리 얘를 10ml 넣어준다 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가 20C 그 다음에 Z2-가 10C 이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과정이랑 비슷한 과정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1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눈에 보이면 하면 돼요. 보통 실력이 좀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은 쪽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을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단 말이야. 지금 당장은 이들이 지금 실전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실전 문제는 수능에 가서 풀 거니까 지금 최대한 그걸 잘 풀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얘가 산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얘는 양분의 음이니까 AV 분의 음이온이 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자, 산이면 20C 빼기 AV 이렇게 되겠고, 음이온은 10C 이렇게 되겠네요. 염기면 양분의 음이죠. AV 분의 2AV 빼기 10C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건 식을 좀 빨리 세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천천히 세워도 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5일 때랑 이게 4분의 5일 때랑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해두고 식을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뭐 산일 때랑 염기일 때랑 해보면 됩니다. 그 위에 걸 정리를 하게 되면 40C는 100C 빼기 5AV니까 5AV는 60C가 나와서 AV는 12C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8AV 빼기 40C가 될 거고 이게 5AV가 될 거니까 그러면 3AV는 40C가 될 거고요. AV는 3분의 40C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이게도
밑에 게 답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전혀 안 나요. 그렇지. 굉장히 비극적이게도 밑에 게 답입니다. 왜냐면 자 증명할게. 이거 대입해봐. 이거 지금 우리가 산일대 조건으로 구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대입하면 이거 24C 나옵니다. 그러면 염기성이죠. 그래서 탈락.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속 해관하면 됩니다. 숫자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 보통 이거 한 번씩 대입해보는 건 원래 습관적으로 해야 돼. 이건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거 우리가 안 해보고 지나가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다시 적어봅시다. B몰롱도 10ml였지. 그래서 H 플러스가 10B였고 Y-가 10B였지. 그래서 얘가 산성이어야 된다는 거였었던 거고. 그래서 뭐였지? EV가 뭐였는데? EV가 B였나? 그냥 다시 적어봅시다. 10B 빼기 AV분의 10B였죠? 이게 4분의 5였지? 그래서 40B는 50B 빼기 5AV였으니까 10B는 5AV고 AV는 2B였나요? 아닌데 얘는 너무나 산성이네요 그냥. 그럼 얘는 우리가 대입해보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개같은 짓을 한 거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흉악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는 안 해봤어 반대쪽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흉악할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4번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풀이 방법에 대한 것만 뭐 잘 정리를 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